우선 첫 번째 공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공약 중에 첫 번째 공약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영등포역에서 조치원역까지 50분대 시대를 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역에서 조치원역까지가 8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영등포역에서 조치원역까지 71분이 걸립니다. 정차역에 정차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현대식 차량을 도입하고 또 선로를 개선하게 해서 서울역에서 조치원역을 60분대로 당기고 영등포역에서 조치원역까지를 50분대로 당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 정차역을 통상 열차의 이 시간대를 이야기를 할 때는 정차역을 포함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 정차역을 계산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울역에서 조치원역까지 60분대, 영등포역에서 조치원역까지 50분대의 약 10% 이상을 또 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식 차량을 도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EMU 차량, 일렉트로닉 멀티플 유닛, 최근에 와서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만 노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도입해서 지금 무궁화호의 차량의 수명이 다 돼 가는데, 그 차량 대신에 EMU 차량의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일부 구간만 빼고는 지금 선로를 보수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 선로 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금 곧 이제 작성될 예정인데, 그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게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새로운 열차 전동 차량의 도입과 선로 개선을 통해서 그 시간대를 획기적으로 당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치원역 일대의 조치원역의 복합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조치원역사 뒤편에, 이 뒤편에 지금 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이 일대에 이 조치원역을 우선 민자역사로 바꿔서 새로운 유통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뒤편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저쪽에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 뒤로 이전을 해서 국내 최초의 철도와 그 다음에 버스 터미널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복합 터미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차와 버스를 연동한 기차역 중심의 복합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복합 터미널 주변에 북세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유통 판매 시설, 아마 민자역사가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새로운 어떤 유통 판매 시설이 들어설 거고, 또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북쪽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호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구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그 간담회 때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쪽에 들어서는 그 유통단지에서는 주로 공산품을 위주로 해서 판매가 되는 것과 동시에 이쪽에 있는 재래시장과 연계를 해서 재래시장을 보다 현대화해서 재래시장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농산품과 신선물, 그리고 이쪽에서의 공산품이 연계가 돼서 이 지역 일대에 일종의 복합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통센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서울서 조치원까지 오는 그
기차의 그 시간대를 소요 시간을 당기겠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복합 터미널을 구상하고 그 복합 터미널 주변에 이렇게 새로운 유통센터를 건립하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이제 약속입니다만, 이 두 가지가 되면 조치원 일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치원 산단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이 대학 주변에 저희들이 나중에 공약집에 들어가서 나오겠습니다만, 휴츠밸리, 소위 스타트업 공간을 저희들이 유치할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복저수지 일대의 관광 문화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미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조천 일대의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세종시가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께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세종시가 어떻게 하겠다는가 하면, 이렇게 세종시가 이런 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경부선을 따라서 ITX역이 이렇게 오면 내판역에서 분기해서 세종청사역으로 들어가는 이 노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낙연 총리가 이것이 저 남쪽에 지금 일부 말하자면 주장되고 있는 KTX 세종역 대신에 이 대안이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노선 대신에 이 노선을 제기를 합니다. 어떤 노선인가 하면, 대전 지하철이 쭉 와서 종촌역에, 대전에서 와서 청사역보다는 청사에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종촌동 쪽으로 더 좀 옮겨와서 청사역이자 종촌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역을 거쳐서 고운 아름역을 고운뜰 그 부근이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그 고운 아름역을 지나서 조치원 산단역을 거쳐서 조치원역으로 연결되는 이 노선이 오히려 지금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나 또 아니면 북쪽의 그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은 노선이다라고 생각돼서 이 노선을 제시를 합니다. 거리는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청사역에서 내판역을 거쳐서 조치원역으로 연결되는 이 노선과 이 노선의 거리 차이는 별로 없고, 오히려 공사비도 거의 아마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조금 짧지만 이 내판역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그 공사상에, 왜냐하면은 이 전월산 일대에 국회 부지와 그 다음에 청와대 부지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공사비가 적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여기도 이 노선도 세종 골프장까지는 지하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비에 큰 차이도 없고, 주민의 편익이나 북쪽 지역의 발전에 오히려 더 이것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이 노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운아름역, 종촌역, 고운아름역, 조치원 산단역을 통해서 조치원으로 가는데, 이 열차는 이것이 성립이 되면 이것이 단순히 지하철 노선으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노선과 그 다음에 ITX 노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도입되는 그 열차의 노선, 경부선 노선, 이 열차가 경부선을 따라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하철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국철로도 사용이 돼서 세종역에 멈춰도 좋고, 아니면 반성역까지 가서 반성역 옆에 있는 외삼 차량기지를 종착역으로 해서 옮길 수도 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외삼 차량기지까지 다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쪽 터미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서울서울은 기차의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당기겠다. 그 시간을 당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열차가 도입되면 그 안락성이나 그 다음에 편의성이나
이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게 제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복합터미널을 완성해서 그야말로 이쪽에서의 첨단 상가인 그 공산품을 파는 첨단 상가인 그 디지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 전통시장의 신선물과 그 다음에 농산물을 파는 전통시장, 과거에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은 하나의 쇼핑센터로서 서로 연계가 되고 카트를 가지고 이쪽에서 사용한 카트가 저쪽에도 사용이 되고 저쪽에서 사용한 유통센터 이런 것도 열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세 번째는 지하철 노선을 이렇게 열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국철이 사용해도 좋은 그러한 노선을 건설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세 번째 약속입니다.